안녕하세요. 루즈TV의 루즈입니다. 10월 3일 개천절 휴무일인데요. 어디 이동할 데가 있어서 들렸다가 집에 들어가는 길입니다. 영상을 찍을 시간이 여의치 않아서 매번 차에서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 대신 제가 오늘 좋은 꿀팁 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프랜차이즈 창업 관련해서 얘기를 많이 못 드렸는데요. 브랜드 창업을 할 때 어떤 것을 고려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얘기 드릴게요. 먼저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 드릴 건데요. 프랜차이즈 창업을 할 때 고려해야 되는 두 가지가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는 브랜드 선정이죠. 이상한 브랜드 선정하면 나는 영업을 계속 하고 싶어도 브랜드가 없어지는 그런 경우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거짓말 같지만 정말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누가 뭐래도 상권이고 입지죠. 그래서 이 프랜차이즈 사업을 할 때 중요한 것은 브랜드 플러스 입지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먼저 어떤 프랜차이즈 브랜드와 사업을 같이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있죠. 증거가 있는 기업과 함께 하라고 하는 게 주식 투자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 창업에서도 통용되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주식이라는 게 기업을 보고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창업도 똑같죠. 내가 좋아하는 브랜드 그리고 그 기업과 내가 함께 하면서 내가 먼저 돈을 벌어주는 거고 그 돈이 쌓여서 그 회사의 영업이익이 되는 거고 그 영업이익이 잘 나와야 주가가 잘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좋아하고 남들도 좋아하고 실적도 좋고 누가 봐도 1등인 그런 브랜드와 같이 하시면 돼요. 그게 가장 1조건이에요. 그게 바로 증거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 1등 그리고 증거가 있는 기업 그 프랜차이즈 기업의 특징이 뭐냐? 우선 역사가 오래돼야 되는 거고요. 다점포율이 높고 폐점률은 낮은 그런 기업을 선택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죠. 뭐예요? 그냥 지나가다가 줄이 많이 서 있고 여기저기서 여러분들의 입에 오르락 내리는 그런 브랜드와 프랜차이즈 계약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 기업들의 특징이 뭐냐면 우선 신규 창업률이 높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왜 이들 기업의 신규 창업률이 높을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이들 기업이 신생 브랜드잖아요. 그러면은 이전에 있던 1등 브랜드들을 이기려면 그리고 점주들, 경영주, 예비 창업주들을 데려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테리어 비용을 지원해 주거나 좀 저렴하게 책정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마케팅이나 이런 홍보에 신경을 써서 사람들을 혹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신규 브랜드가 진짜 매출이 잘 나와가지고 이렇게 신규 창업이 많이 되는 건지 아니면 제가 말한 이런 이슈들 때문에 신규 창업이 많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구별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역사가 깊은 그리고 역사가 오래된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증거를 찾을 수 있으니까요. 신규 브랜드 뭐 증거 찾을 수 있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은 아예 쳐다볼 생각도 하지 마세요. 빨리 흥한 만큼 빨리 망할 수 있는 게 프랜차이즈 기업들이고요. 절대적으로 역사가 오래되고 그리고 그 기업과 함께한 경영주들의 VOC를 잘 들어보시고 그 VOC 중에 하나로 측정할 수 있는 게 다점포율이라는 거고요. 폐점률이라는 거죠. 폐점률이 굉장히 낮고 한 경영주가 다수의 복수 점포를 하는 율이 높다. 그러면 당연히 거기서 증거는 끝난 겁니다. 내가 이 브랜드를 창업을 해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수익이 안 나와. 그런데 여러분 하나 더 오픈할 수 있어요? 그게 쉽지 않다는 거죠. 예를 들면 중저가 커피 브랜드만 한번 보자고요. 브랜드 굉장히 많죠. 뭐 커피베이, 요거프레소, 커피마마, 뭐 최근에 뭐 핫한 뭐 중저가 브랜드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디야라는 기업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중저가 커피숍 중에서는
이디야밖에 우리가 증거를 찾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2000년에 생긴 브랜드고 20년 동안 한결같이 중저가 그 포지셔닝을 잘 잡아왔고, 또 이디야를 싫어하는 사람이 없을 만큼 이 대중적인 이미지를 무려 20년 동안 잘 갖추어 왔다는 거예요. 거기서 우선 증거를 하나 찾을 수 있는 거고, 다점포율이 굉장히 높고요, 폐점률은 굉장히 낮고요,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신규 오픈도 잘 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 박자가 다 맞는 기업을 찾기가 어려워요. CEO의 마인드도 우리가 추적을 해볼 수 있는 증거 중에 하나잖아요. 자, 이 문창기 대표의 유명한 썰이 있어요. 실제로 들었던 얘기예요. 경영주 통해서. 이 경영주 님이 할머님인데, 어떻게 해서 제가 자주 가서 친해졌어요. 제 옛날 블로그에도 올렸지만, 그 할머님 경영주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물가가 오르면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문창기 대표가 가맹점주를 다 모셔놓고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가맹점주 여러분들, 이렇게 경기가 어려운데 어쩔 수 없이 우리도 소비자가를 올려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우리 지금 중저가 포지셔닝을 잘 잡고 있는 이디야에서 소비자가를 2,800원에서 3,200원, 즉 400원 올리는 것에 대한 부담을 제가 굉장히 크게 지고 있고요. 이것을 타개하고자 많은 고민을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가맹점주님의 수익을 위해서 400원 인상을 하겠다라고 얘기한 거고요. 그리고 그것은 소비자들도 다 이해해 줄 거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 대신 원가가 올라서 소비자가가 오르는 건데, 이 원가가 오르는 것도 가맹점주가 부담되지 않도록 더 오히려 낮추고 인상분에 대한 그 차액을 본사가 지불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맹점주의 수익은 훨씬 더 커진 거죠. 소비자가는 올라갔는데 원가 자체를 오히려 또 본사가 부담을 하고 낮춰줬으니까요. 이런 1등 기업들은 항상 이유가 있는 거고요. 오랫동안 유지하고 지금까지 운영을 할 수 있는 것에도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증거 찾는 것에 노력을 쏟아야 된다는 얘기고요. 내가 멍청하고 그 프랜차이즈가 가진 시스템을 내가 구현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프랜차이즈 계약을 하고 가맹비를 지불하고 교육비를 지불하면서 이 브랜드가 가진 모든 시스템을 내가 이용하는 거고요. 즉 레버리지를 하는 겁니다. 가맹비, 교육비 아깝다고 프랜차이즈 안 하고 막 본사가 다 가져간다고 그런 생각 하시는 분들 중에 돈 버는 사람은 못 봤습니다. 브랜드도 브랜드 나름대로 1등을 유지하고자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요. 그만큼 좋은 인력도 많이 뽑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다 고려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아직은 많다는 거, 그게 약간 좀 오류이긴 한데요. 우리가 프랜차이즈를 하기로 했으면 본사의 정책만 잘 따라도 분명히 평균 이상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100% 확신을 합니다. 그러면 뭐 브랜드 선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요 정도 하고요. 두 번째로 이제 제가 아까 얘기 드렸죠. 브랜드 플러스 입지라고. 입지는 어디를 선정을 해야지 성공할 수 있는 걸까요?